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상공에서 마하 27로 날아가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국 미사일이 동시에 행방불명됐는데요. 세계 군사 최강 미국의 방어 시스템도 막아내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시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일본은 즉시 자국의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 아테나 실드가 이 미사일들을 막았다며 허세를 떨며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했고,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직접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아테나 실드는 껍데기만 그럴싸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했고, 실제로 마하 27 미사일을 막은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0.08초 만에 격추시킨 걸까요? 왜 70년 동맹국 일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톰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6이죠. F-22 랩터 조종사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미사일 방어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죠. 2025년 11월 저는 물리학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17일 새벽 3시 52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POTUS 대통령이 직접 거는 전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제게 직접 전화한 건 취임 이후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란 사태였고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이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잭 3분이야. 딱 3분. 그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래. 저는 잠원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백악관까지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CIA 국장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공의 위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2시간 전이었어요.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국 DF-17이 발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합동시험 발사였죠. 국방장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방가르드 마하 27, DF-17 마하 10.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5년간 미사일 방어국에서 일했습니다. 극초음속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무기였어요. 초당 3.4km. 서울 상공 400km를 3분 만에 도달합니다. SM-3으로는 30초가 필요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2개의 신호가 사라졌어요. 스크린에서 미사일 궤적이 증발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러시아 교신 기록을 재생했어요. 러시아 국방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격당했다. 반복한다. 요격당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는 쏘지 않았어요. 한국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발이 사라졌다고요. 이건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국방장관이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 공식 발표였어요.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 아테나 실드로 극초음속 미사일 2발 동시 요격 성공.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극초음속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잭, 자네가 MDA에서 5년 일했잖아. 저게 가능해.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마하 27을 요격한다. 이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로켓으로 빛을 잡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일본 가봐. 그리고 확인해. 만약 저게 진짜라면 우리도 사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짜면 동맹 70년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지.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2020년 제가 MDA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었어요. 빛보다 빠른 무기는 없다. 그게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일본 방위 백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이지스함 8척 보유. SM-3블록 2A 도입 완료. 하지만 극초음속 방어 능력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헌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마중 나왔어요. 옆에는 해상자위대 고위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가슴에 일본 국기 배지를 달고 있었죠. 벤스 보좌관님 세계가 놀랐죠. 우리도 이제 최첨단입니다. 연락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물었어요. 축하합니다. 언제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내일 요코스카 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스와 마타고에 아테나 실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NHK 뉴스를 켰습니다. 특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극초음속 시대의 최종 방패 완성. 전문가 패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일본이 먼저 해냈다. 정부 대변인이 나왔어요. 독자 기술로 10년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지스함에서 SM-3이 발사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하늘. 정확한 궤적. 깔끔한 폭발. 17년을 하늘에서 보낸 조종사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실전은 저렇게 깔끔하지 않다고. 저건 CGI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때? 진짜 같아.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뭔데? 저들 표정이 너무 여유롭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게임처럼. 그게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내일 알겠지. 밤늦게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본 방위 예산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극초음속 방어 연구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SM-6 도입을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2년 만에 극초음속 요격이라고요. 미국도 10년 걸렸는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할 리 없죠. 동맹국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11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쿄에서 1시간.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했어요. 미 해군기지 바로 옆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부두가 보였어요. 이지스와 마타고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7,700톤급. 가판위 VLS가 보였죠. 함장과 무기 체계 담당관이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좌관님. 아테나 실드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VLS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교로 이동했습니다. 전투 체계실에 들어갔어요.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실제 요격 장면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담당관이 당황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틀 전 실제 요격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담당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보안상. 저는 미국 대통령 특사입니다. 기밀 취급 인가 1급 보유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VLS 해치를 열겠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해치가 천천히 열렸어요. 내부에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SM-3 블록 2A. 일반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건 재래식입니다. 극초음속용이 아니에요. 담당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테나 실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물리학을 바꿉니까? 제 목소리에 냉기가 섞였습니다. 이틀 전 요격은 정말 이베가 한 겁니까? 함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요격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갑자기 미사일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실드라고 발표한 겁니까? 제 질문에 함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위성 지시였습니다. 미중 경쟁 시대에 일본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존재감을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곧 진짜를 만들 겁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이고 곧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오며 즉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 대통령님, 아테나 실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이크. 완전한 페이크입니다. 그럼 이틀 전 중러 미사일은 누가 막은 거야?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한 가지 확실한 건 뭔데? 빛보다 빠른 무기.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가봐. 이제 한국밖에 안 남았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거짓말을 했어요.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았어요. 대체 누가 마하 27을 막은 걸까? 11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이 나왔어요. 옆에 공군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국방과학연구소 이준혁 대령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이준혁 대령의 눈을 봤어요. 침착했습니다. 일본 장관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많이 실망하셨죠? 어떻게 아십니까? 시뮬레이션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복잡하니까요. KTX 1등석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역에서 대전역까지 1시간이었어요. 고속철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이준혁 대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좌관님, 일본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요. SM3만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공동개발을 좋아합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F3도 같이 만들고요. 공동개발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이준혁 대령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보좌관님,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압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40km. 극초음속이면 3분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MDA에서 계산한 수치와 정확히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준혁 대령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하면 10년 걸립니다. 의회 승인 기술 이전 협상 예산 편성. 하지만 더 좋은 기술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는 쓸모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다닙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뭔가 묵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틀 전 동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이발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막았다고 하던데요. 이준혁 대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누가 막았습니까? 대전에 도착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역에 내렸습니다. 플랫폼에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평범한 도시, 평범한 사람들,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말했어요. 방어가 평화를 만듭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속도로 방어합니다. 빛의 속도라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대전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광학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산림 관측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지하 300m까지 내려갑니다. 왜 지하 300m입니까? 레이저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엄청난 열을요. 지하 300m 안반이 최고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분이 넘게 걸렸어요. 깊이 표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100m, 마이너스 200m, 마이너스 300m. 문이 열렸습니다. 생체인식 보안이 나타났어요. 홍채 스캔이 제 눈을 훑었습니다. 지문 인식, 음성 인식까지. 펜타곤보다 삼엄했어요.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50cm는 되어 보였어요. 표면에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시설, 무단 출입 시 중형, 유압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였습니다. 천장 높이가 20m는 되어 보였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레이저 출력 그래프, 추적 알고리즘, 냉각 시스템 상태. 제 눈이 그 모든 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연구센터입니다. 한국판 다르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혁 대령이 말했어요. 이게 ADD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보좌관님, 이틀 전 영상 보시겠습니까? 중앙 대형 스크린이 활성화됐어요. 2025년 11월 17일.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동해 상공 400km. 적외선 센서 영상이었어요. 2개의 밝은 점이 보였습니다. 궤적을 그리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아방가르드 마 27, 중국 DF-17 마 10. 이준혁 대령의 나레이션을 불렀어요. 미사일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갑자기 화면 왼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섬광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0.08초 후, 두 번째 미사일도 섬광과 함께 폭발했어요.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총 소요시간 0.08초.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잡았어요. 이건 우리 레이저입니다. 출력 300kW.
펄스 모드 0.08초라고요. 비제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입니다. 400km는 0.0013초면 도달합니다. 조준과 추적 시간 포함해서 0.08초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승리였어요. 이름은 광검입니다. 라이트 소드. 이준혁 대령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고체 레이저. 출력 300kW. 미국 해군 60kW의 5배입니다. 사기요.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강원. 한반도 전역 커버 가능합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4개의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점을 중심으로 400km 반경의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들이 겹치면서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 우리는 2023년부터 작동 중입니다. 2년간 27번의 시험 발사. 성공률 100%.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조용한 무기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적이 존재를 모르면 대비할 수 없으니까요. 대령님, 이걸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모셔온 겁니다. 이준혁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통제실을 나와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경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위험 고출력 레이저. 보호장구 없이 출입 금지. 또 한 번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60cm 두께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원형 공간이었어요. 중앙에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직경 5m, 높이 15m. 표면이 거울처럼 반사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저게 광검 3호기입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수십 개의 냉각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저주파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체 레이저 모듈 200개가 하나로 집속됩니다. 출력이 300kW, 섭씨 3만 도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태양 표면보다 뜨겁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 0.1초 안에 녹입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원통 표면에 손을 가까이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4시 30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쏩니까? 우리가 쏘아올린 표적탄입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표적. 마하8로 비행합니다. 발사실 위층의 유리로 된 통제실로 갔습니다. 10명의 기술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중앙에 발사 콘솔이 있었습니다. 빨간 버튼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님, 오늘은 특별히 직접 발사해 보시겠습니까? 제가요. 평생 F-22를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쏘셔도 빛은 안 쏴보셨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오후 4시 27분이었습니다. 통제실 안 긴장이 높아졌어요. 모든 연구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흥에서 발사 완료. 무전이 들렸습니다. 레이더 추적. 표적 포착. 고도 85km, 속도 마하 7.8. 광검 활성화. 원통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자동 추적 시작. 중앙 스크린에 표적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연구원들의 눈이 스크린에 집중됐어요. 7, 6, 9. 보좌관님, 5에서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제 손이 빨간 버튼 위로 갔어요. 4, 3, 2, 5. 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건물 전체가 희미하게 진동했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통제실 유리 너머로 하늘을 향한 보이지 않는 빛. 스크린 속 표적이 섬광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0.08초. 정확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뗐어요. 이게 85km 상공의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레이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비용은 전기세 약 1달러입니다. 1달러요. SM 4만 발이 300만 달러입니다. TAAD는 1천만 달러. 광검은 1달러. 그리고 무한 탄약입니다. 전기만 있으면 몇 번이든 쏠 수 있습니다. 재장전도 필요 없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대령님,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물리학의 종말입니다. 미사일 시대가 끝난 겁니다. 2년 전부터 끝났습니다. 세상이 모를 뿐이죠. 17년 동안 F-22를 날렸습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보다 빛이 빠릅니다. 이준혁 대령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대전 시내 조용한 한정식 집에 앉았어요. 골목 안쪽, 현지인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도시. 하지만 지하 300m에는 빛의 검이 숨어 있었어요.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일본 영공에서 막았습니까? 한국 영공에서도 충분했을 텐데요. 이준혁 대령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시험했습니다. 일본의 진짜 능력을요.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일본은 항상 동부가 최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지스함 8척 F-35 50대 이상. 장비는 좋죠. 하지만 진짜 위기에서 작동합니까? 그래서 시험한 겁니까? 중러 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지나갈 때 일본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은 70년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동맹입니다. 제가 불편하게 말했어요. 동맹과 의존은 다릅니다. 동맹은 서로 돕는 것. 의존은 한쪽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준혁 대령이 창밖을 봤어요. 주일미군이 있으니까 일본은 자체 능력 개발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의사결정도 느렸습니다. 총리허가 방위성 승인 작전 명령. 단계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240km. 극초음속이면 3분. 제가 MDA에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3분 안에 미군이 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도 미국 본토에서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회 승인 대통령 제가. 빨라야 30분. 30분이면 서울은 이미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 안에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면 10년 걸립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기술을 이준혁 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후엔 늦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극초음속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갑니다. 지금 놀이터에서 뜁니다. 저는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밤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준혁 대령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령님, 저는 17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걸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했습니다. 70년간.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이 기술을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요. 생존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땅,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요. 이준혁 대령이 멈췄어요. 하지만 동맹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단요. 대등한 파트너로요. 종속이 아니라 협력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미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준혁 대령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함께 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빛의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대전에 온 걸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대통령님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것. 11월 23일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워싱턴까지 14시간을 날았어요. 비행 중 82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광검 미사일 방어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동아시아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다 읽고 덮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잭 다 읽었어. 레이저라고. 네, 대통령님. 일본은 완전한 페이크였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도 2년 전부터 작동 중이었습니다. 자네 의견은 뭐야? 대통령님, 저는 5년간 MDA에서 일했습니다. 극초음속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격 시간 0.08초. SM3는 30초 필요합니다. 성공률 100%. 27번 시험.
비용 1달러. SM3는 300만 달러. 탄약 무한.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거리 400km. 전국 4기로 한반도 전역.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백악관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와우. 이게 진짜 딜이야, 잭. 우리가 TAAD 한 대 파는 동안 한국은 그 돈으로 레이저 시스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걸 만든 거야. 대통령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준비했고 성공했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동맹은 이런 겁니다.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뉴스가 터졌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테나 실드 관련 부정확한 발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보안 통신실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국 측이 연결됐습니다. 이준혁 대령과 국방부 장관, ADD 소장이 보였어요. 제 옆엔 국방장관과 MDA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 솔직히 말하죠.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과소평가가 우리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40분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광검 시스템 공동 생산, 미국 내 생산 라인 구축,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시설을 만들기로 했어요. 주한미군 기지 레이저 방어망 설치, 평택 오산 군산기지의 광검 배치, 미국 본토 MD 시스템 레이저 전환, 알래스카 하와이 괌의 설치 계획, 차세대 고출력 레이저 공동 연구, 500kW급 개발. 이게 진짜 딜이야. 아트 오브 더 딜.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신뢰, 미국은 최첨단 방어 시스템과 비용 절감, 양쪽 다 이득이었습니다. 일본은 거짓으로 윌루즈를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진실로 윈윈을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준혁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보좌관님, 우리는 2023년부터 준비했습니다. 2년간 누구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파트너를 찾았으니까요. 빛의 동맹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합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대 개막, 한국 광검 시스템 미 국방부 도입 검토 시작. 방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2026년 1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광검 1호기가 설치됐어요.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원통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국 본토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2호기 설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26년 3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어요. 광검이 0.09초 만에 요격했습니다. CNN이 보도했어요. 북한 미사일 빛의 방패의 무력화. 김정은의 위협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입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저 별빛도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백만 년을 날아온 빛. 제 이름은 잭 톰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6이죠. F-22 랩터 조종사로 17년을 날았습니다. 2017년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깁니다.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자기 아이들을 지키려던 사람들. 저는 17년 동안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22가 최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배웠어요. 가장 빠른 무기는 총알도 미사일도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빛의 속도로 방어하는 나라. 그 나라가 조용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 대한민국 파이팅!